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인 남자입니다. 저는 살면서 이혼을 2번이나 했는데요. 주위 사람들에게 이혼을 2번 했다고 하면 다들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잘못했고 저의 실수로 인해 이혼한 줄 알죠. 하지만 저는 떳떳하게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판단 들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정말 상상치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거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몇 년 전 저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한동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충격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 년간 정신병원도 다녔고 약물 치료도 같이 했어요. 그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아픈 기억입니다. 여러분은 꼭 저 같은 경험 없었으면 하네요. 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저는 해외로 출장을 자주 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해외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외국 사람들과 자주 미팅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가정에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는 그때 결혼을 했었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내도 직장인이었고 서로 연락도 잘하지 못했죠. 매일 다른 해외로 가다 보니까 시차 적응도 어려운데 한국과 밤낮도 정반대니까 아내와 연락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진정으로 부부의 모습이 맞나 싶더라고요. 아내가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아내도 저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가도 아내와 어색하고 한 집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내와 친해지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대화도 많이 하면서 아내와의 벽을 허물려고 했죠. 조금 나아지나 싶다가도 조금만 있다가 다시 해외로 가게 되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희가 신혼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애정이 점점 식어가는 게 느껴지니까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사정사정을 해서 한국에서 잠시 머물러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아내와 더 오랜 시간 함께 있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마음을 잘 안 열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집에서 아내에게 말도 자주 걸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도 아내는 똑같았습니다. 왠지 제가 한국에 있는 게 아내한테 더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연애 때는 그래도 알콩달콩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젠 노력도 하지 않으니 아내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남남처럼 살고 있으니 그냥 혼자서 살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희 둘 사이에는 아이도 없고 사랑도 없었으니 이혼은 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자마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미련도 후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아내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마음을 돌리지 않는 건 상대였으니까요. 전 혼자가 되었고 다시 외국으로 출장을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국에 있어봤자 전 와이프 생각만 많이 날 것 같아서 외국으로 다니면서 바쁘게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이혼하고 2년 정도가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람도 안 만나고 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표창상도 받고 보너스도 자주 받았죠. 제가 외국으로 출장을 가면 정말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고 사적인 장소에서 만나면 거기서도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투자자와 함께 외국에 있는 술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서 저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예쁜 여자였는데 한국인처럼 보였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인을 보면 정말 반가워요. 그 사람도 저의 얼굴을 보고 한국인이니까 말을 걸더라고요.
그날 저는 그 사람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투자자와 같이 셋이서 이야기를 하며 술을 한 잔 두 잔 먹는데 투자자가 먼저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단둘이서 2차도 가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죠. 외국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묘했습니다. 그 여자와 대화도 잘 통하고 나중에 또 만나기로 했죠. 연락처를 주고받아 휴대폰으로도 연락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사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와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여자가 저에게 왜 다가오지 않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도 제가 좋긴 하지만 아이가 있는 이혼녀라서 쉽게 다가올 수 없었대요. 아이 아빠는 외국인이고 아이는 아빠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여자 혼자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곧 한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우연히 그 여자와 제가 한국으로 가는 날짜가 똑같았습니다. 저도 이혼남이고 아이가 있건 말건 상관이 없었기에 그 여자에게 그런 건 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가면 본격적으로 만나자고 제가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거절하지 않았고 저희는 같은 날 한국으로 가서 제대로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혼 후 첫 연애를 하니까 굉장히 설레고 모든 게 좋게 보이는 거 있죠? 대화도 정말 잘 통하고 그 사람도 한번 결혼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배려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와 그 여자 둘 다 서로 결혼을 하고 싶긴 했지만 딱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여자친구의 아이입니다. 여자친구는 저와 사귀는 중에도 아이와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고 자주 아이와 만나기 위해 해외로 갔습니다. 일부러 제가 기분이 나쁠까봐 제 앞에서 아이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고 아이 연락도 무조건 나가서 받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불편하게 아이를 봐야 하니까 고민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 여자친구에게 거의 미쳐 있었고 이 사람이 뭘 하든 다 응원해주고 좋아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말고 결혼해도 아이 보러 가도 된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저의 말에 고마워해 주었고 이제 저희를 막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나이도 있으니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아내는 한국에서 직장을 구했고 저는 여전히 해외로 왔다 갔다 하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전처와 해외 출장 때문에 소홀해져서 이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내에게 관심을 많이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이렇게까지 자기한테 관심을 줄 필요가 없다며 일에 집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나를 생각해준다고 고마워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에 제가 참 한심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외국을 자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아내를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함이 없었고 오히려 더 달달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아내가 얼마 전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울상이 된 표정으로 외국에 있는 아이가 너무 아프대. 내가 잠깐 갔다 와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며 휴대폰을 들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곧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자기 아이를 걱정하고 있으니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애 아빠는 일을 하러 갔고 애가 계속 엄마 데리고 오라고 난리래요. 그래서 저는 당장 외국에 있는 아이한테 가라고 했고 비행기표도 끊어주고 공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아내는 금방 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고 저는 아내를 묵묵히 기다렸죠. 한 번도 아내의 아들을 본 적이 없었지만 말로만 들어본 바로는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아프면 치료가 힘들어서 옆에서 간병도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약속을 했기에 마음에는 조금 쓰여도 그래도 잔말 없이 집에서 기다렸죠. 그런데 밤에 꼭 돌아오겠다고 한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고 비행기를 타지도 않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당연히 아내가 자신의 전남편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데 밤늦게까지 연락이 안 되면 걱정되지 않나요? 저는 밤을 꼴딱 새면서 아내의 연락을 기다렸고 아내는 결국 다음날 낮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아들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연락을 못했어. 미안해. 내가 여기서 일주일은 더 있다가 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지? 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집에서 자고 오나요? 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화를 내며 당신은 애가 없어서 몰라. 어떻게 이런 거 하나 이해 못 해줘? 내가 당신한테 잡혀 살아야 돼? 내가 알아서 한국 갈 테니까 그 전까지 연락하지 마. 라고 하며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처음으로 화가 미친 듯이 났던 것 같네요. 어떻게 전 남편의 집에서 자고 온다는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하나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제가 아내한테 수백 통의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일주일 동안 있다가 오겠다고 했는데 거의 10일이 다 되어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도 신혼인데 저와 있어주지 않고 외국에서 자기 아들과 전 남편과 있다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서 삐져있는 저를 보고 화를 풀어준다고 이래저래 노력을 했지만 저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 속이 좁았던 걸까요? 밤새 둘이서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아내는 화를 풀어주려는 자신의 노력을 계속 봐주지 않으니까 결국 지쳐서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 원래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어?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 말에 욱해서 그럼 내가 납득이 되게 설명 좀 해봐. 밤새 전 남편이랑 둘이 뭐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떳떳하면 당신 아들 데리고 한국으로 와봐. 얼굴 좀 보자. 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아내가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사실 아직 아들이 내가 이혼한 줄 몰라. 전 남편이랑 내가 아직 부부인 줄 알아. 나이가 어려서 말을 못했거든.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저와 당신의 엄마가 재혼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아내가 전 남편 집에 가서 며칠 밤을 자고 온 것도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거기다가 아내의 아들은 이혼한 사실조차 모른다고 하니까 화가 더 나더라고요. 저는 결국 화가 나서 저도 전처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전처와 연락을 끊고 산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화가 너무 났고 아내를 조금 떠보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었어요. 아내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나도 그럼 전처 집에 갔다 올게. 전 장모님이 지금 다치셔서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내가 장모님 간병하려고. 나도 당신처럼 전처 집에 가서 며칠 밤 묵고 올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아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미쳤어? 가정이 있는 사람이 어딜 가겠다는 거야. 나는 우리 아들이 아파서 집에 잠깐 갔다 왔지만 당신은 전혀 상관없는 장모님이잖아. 절대 안 돼. 아내가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니까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가 항상 저에게 말했던 당신 그것도 이해 못해줘? 라고 하며 따졌죠. 아내는 자신이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을 저에게 듣는 입장이 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런 핑계도 대지 않고 그냥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외국에 며칠 동안이나 갔다 오면서 저는 안 된다고 하니 환장할 노릇이었죠. 저는 이번에는 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결국 전처 집에 간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아내와 상태는 최악으로 나빠졌고 그날 저희는 각방을 썼어요. 그리고 아내는 외국으로 간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직 다 안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이 나서 한국에 일찍 온 건데 제가 오자마자 화를 내면서 전처 집에 간다고 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아들 보러 다시 외국으로 갈 거래요. 저는 그 말이 더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잡은 비행기표를 몰래 보고 똑같이 예약을 했습니다.
아내는 다음날 전남편 집에 간다고 비행기표를 끊어 놓았고, 저는 다음날 전처 집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기에 똑같이 저도 비행기표를 끊고 미행을 하려고 했어요. 정말 전남편이 맞는지, 둘이 뭘 하는지 등등을 알아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아내와 같은 비행기를 끊고 갔습니다. 가는 내내 아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외국에 도착해서 정말 아내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한 번도 아내의 전남편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아이의 얼굴도 모릅니다. 그래서 궁금했고 저는 정말 둘이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하면 의심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저는 외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낯설지도 않았고 시차 적응도 빨랐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뒤를 따라다니는 게 어렵지 않았죠. 아내의 뒤를 따라가 보니 아내가 한식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식당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와 안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아마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게 전 남편 같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문스러웠지만 아내를 계속 봤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테이블에는 다른 성인 남자가 한 명 더 있었거든요. 딱 봐도 그 사람이 전 남편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식당 앞에서 안으면서 인사한 사람이 바로 아내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나이가 어리고 아프다고 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식당은 야외에 테라스가 있어서 밖을 구경하면서 먹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이미 다 큰 성인인 아내 아들의 모습을 보고 넋을 잃었죠. 그리고 저는 그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고 당황해했고 그 사람들은 저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둘 다 외국인이었고 저를 보면서 당황해하는 아내를 보니까 그 사람들도 놀라했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여긴 어떻게 라고 하면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저는 거기서 외국어로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말했죠. 저와 결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둘 다 당황해하면서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아내는 정말 충격적인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식당 앞에서 앉고 있던 사람은 자기 아들이 맞는데 어릴 때 실수로 생긴 아들이래요. 그래서 그때 만나던 사람과 헤어지고 지금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남자와 연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술집에서 저를 만났고 제가 마음에 들어서 한국으로 와서 저와 연애를 한 거고요. 그냥 애 있는 엄마가 두 명의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빠르겠네요. 외국인 남자친구와 한국인 남자친구 말이죠. 아내와 만나고 있던 사람은 화를 불같이 내면서 테이블을 엎었고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내한테 욕을 미친 듯이 하고 식당을 나갔고 아내의 아들도 아내한테 실망을 한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지도 않았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거든요. 아내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지만 저는 절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내를 밀치고 식당을 나갔어요. 아내는 제가 준 생활비로 자기 아들한테 보내고 있었고 외국에서는 자기 남자친구한테 돈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국제적 망신이 다 있나요? 아내의 외국인 남자인 친구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속았던 건데 저는 화도 안 났어요. 그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그 여자를 사랑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있는 여자를 만나는 건 참 어려운데 말이죠. 아무튼 아내는 외국으로 갈 때마다 그 남자친구와 같이 놀다가 한국으로 온 것이었고 저를 기만하고 가지고 논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화가 미친 듯이 나네요. 어떻게 얼굴 하나 안 변하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나요? 저는 그 뒤로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뒤통수를 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기에 사람들을 만나면 잘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도 복용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전 와이프는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모릅니다.
들어보니 외국에서 아들과 살려고 돈 벌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들도 자기 엄마한테 실망해서 같이 살기 싫다고 했다네요. 전 와이프의 외국인 남자친구가 말해줬습니다. 결국 저는 2번의 이혼을 했고 지금은 평생 혼자 살려고 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하고 여자한테 한번 이용당하니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생 혼자 살겠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혹시 저 같은 일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다 증거였는데 제가 그 여자한테 너무 빠져버려서 그런 거 다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를 사랑한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시